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3장 예술을 이해하는데도 경제학은 유용한 도구다. 26 음악의 태동으로 살펴본 인센티브의 위력. 인센티브 제도. 인센티브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의 자극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혹은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사용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인센티브는 인류가 처음 태동한 이후부터 우리의 삶에 줄곧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절히 구축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인센티브 제도는 법률 부분에도 적용된다. 죄를 짓는 것보다는 법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형법 체계를 구축해야 법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듯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의 위력은 문화의 부흥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인센티브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성과급이나 수당, 포상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행동을 하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든지, 동료들과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든지, 아픈 몸을 고칠 수 있다든지와 같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보다 유익한 효과를 얻는다면 그 행위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병을 고치는 방법이며 동료들을 격려하는 수단, 그것이 바로 음악이었다. 음악이 언어보다 먼저 등장한 이유. 음악은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언어보다 먼저 등장했다고 한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목소리를 통해 말을 하기 시작한 때는 대략 8만 년 전이지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때는 그보다 50만 년은 더 거슬러 올라간다. 음악과 말의 기원에서 우선순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에 대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모음은 비교적 쉽게 발성할 수 있는 반면 자음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의 신체 구조와도 관계가 깊은데 인간의 폐와 성대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소리가 모음이라고 한다. 이후 인간은 상당한 훈련을 거쳐 여러 가지 자음을 발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아이는 의앙하는 모음의 조합인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 불만에 대해 부모와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그리고 차차 오, 앙과 같은 모음들을 발음하면서 조금씩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음은 어떠한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 발음하기다. 우리는 L과 R을 동일하게 발음하지만 미국에서는 구분하여 발음한다. 우리가 L과 R의 발음 차이를 익히기 위해서 또는 B와 B의 발음 차이를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떠올려 보면 인류에게 있어 자음을 발음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시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시인들이 낼 수 있는 소리도 모음들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몇 가지 모음들만 가지고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음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전무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음악이었다. 원시인들은 그들이 낼 수 있는 발음인 모음을 높은 음역대로 발음하거나 반대로 낮은 음역대로 발음하면서 구분된 의사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모음을 길게 발음하거나 짧게 발음하기도 하고 억양 등을 넣어가기도 하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음정과 박자의 원시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음의 높낮이, 장단을 과연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모음만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퍼컬리즈라고 하며 음악의 정식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작곡가 그리그의 솔베이그의 노래 후반부라든가 라흐마니노프의 가곡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아라는 모음만으로 훌륭한 음악을 구성해낸 곡들도 있다. 원시인들은 모음을 사용한 노래를 통해서 동료들에게 맹수의 접근을 신속하게 알릴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왔는지를 구분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노래를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부족민들이 흥에 겨울 때는 손뼉을 치고 박자를 맞추면서 위협을 극복하는데 공을 세운 동료들을 축하해 주었을 것이다. 공을 세운 동료를 기쁘게 해주는 노래이자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노래들은 앞으로도 그들에게 동료들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포상이자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음악은 인센티브 덕분에 지속되었다.
인류가 음악이라는 예술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인센티브가 되어준 또 한 가지 측면은 음악을 통해서 병을 치료했다는 사실이다. 원시 시대에는 사람들이 병이 드는 이유가 몸속에 악령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이 때문에 병을 치료하려면 몸속에 있는 악령을 내쫓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원시인들은 동료의 몸속에 숨어있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환자를 눕혀놓고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맹수와 유사한 소리를 내면서 악령이 무서워 도망가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환자조차 듣기 거북하거나 괴로운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소리는 조금 더 진화하여 악령을 쫓아내는 주문으로 변모하였고 주문은 일정한 억양과 음감을 띄어갔다. 즉 음악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음악을 샤머니즘 음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당이 굿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든가 장단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악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 원시 시대의 샤머니즘 음악은 오늘날 우리가 음악이라 부르는 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쉽게 음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형태다. 오늘날의 음악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예술 장르이지만 원시 시대의 샤머니즘 음악은 악령을 내쫓기 위한 고음, 불협화음 등 오히려 추악한 형태를 추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목적이 달라 글이 된 것일 뿐 분명히 의도된 음정과 장단을 갖추고 있는 음악이었다고 봐야 한다. 종교 역시 분명한 인센티브가 있었기에 음악을 도입했다. 기독교가 처음 등장한 지역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생긴 중동 지방이다. 이 지역은 예수가 로마 병사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탄압받던 지역이기도 하다.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야 하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기독교를 수호해야 했으며 카타콤베라는 지하공동묘지 같은 곳에서 숨어 자신들의 종교의식을 지켜나가야 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같은 종교인들을 격려하고 결속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음악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내용과 곧 시련을 극복하고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가사에 넣어 함께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했던 것이다. 근래에 와서 등장한 대중음악의 주요 장르들 역시 직접적인 인센티브 덕분에 발달할 수 있었다. 미국 대중음악의 뿌리 중 하나인 블루스 음악이 대표적인 예이다. 블루스 음악의 기원은 미국 남부의 농장지대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들의 노동요에 근간을 두고 있다.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고달픈 타향살이에 대한 서름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달픈 노예 생활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태동한 음악이 바로 블루스이다. 이러한 블루스 음악은 남북전쟁 중 군인들이 사용하던 나팔과 북 등을 주워 연주하면서 만들어졌다. 음악의 멜로디나 형식 역시 단순하여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노예들도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기원으로 인해 우울하다는 의미의 블루에서 파생된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블루스 음악이 모두 우울한 선율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우울한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흑인 특유의 낙천적인 기질을 살려서 블루스 음악의 흥겨움과 경쾌함을 불어넣기도 했다. 고된 노동을 위로하기 위한 수단,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수단이 블루스 음악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적인 예술 형태인 음악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탄생하고 유지됐다. 동료들과의 유용한 의사소통 수단이 음악이었으며 병을 치료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음악이었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음악이라는 장르는 인류와 지속적으로 함께 해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음악의 태동으로 살펴본 인센티브의 위력이었습니다.